국제거래 관계에서 의리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질까요? 일본의 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반도체 3가지 소재 외에 어떤 다른 보복 조치가 나올지 한국 기업가들이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의 조치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일본 방문에 나섰습니다. 과거 일본이 지진 재난으로 어려울 때 삼성이 보여줬던 배려 때문에 일본 기업인들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보복 조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대결 구도로 인한 것이어서 민간 차원에서 어찌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국제거래상의 의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한국 기업이 의리를 지켜서 덕을 본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였습니다. 러시아의 삼성맨들은 아직 그때만 떠올리면 온몸에 전율이 돈다고 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자 목숨을 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외채 지불을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시장 경제로 전환해서 처음으로 호황을 맞았는데 이 모든 것이 거품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경제가 마비되자 소니 등 외국 기업들은 앞다퉈 탈출을 서둘렀습니다. 끝까지 남은 것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뿐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인 비스트사는 삼성전자 외상만 600만 달러였는데 삼성전자는 외상 대신 비스트의 6층 사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건물을 비스트사가 그대로 쓰도록 했고 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후 다시 살아났고 그 건물은 몇 배가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비스트사에게 외상값만 돌려받고 건물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 소비자 조사에서 100명 중 28명이 전자브랜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로 삼성전자를 꼽았고 러시아 사람 10명 중 삼성을 모르는 사람이 겨우 1명이라고 합니다. 상도위에서 한국이 쓴맛을 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 차관이었습니다. 위기의 3개월간 빠져나간 일본 자금이 무려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금리가 저렴해 단기 외채에 들여왔던 한국은행들의 잘못도 컸지만 위기에서 일본은 무서울 만큼 냉정했습니다. 자금 시장에서 채권자가 늘 갑이지만 어렵다고 해서 채무자를 순식간에 부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채권자가 할 짓이 아닙니다. 기업가들은 늘 좋은 은행은 비올 때 우산 역할을 해주지만 나쁜 은행은 어려울 때 우산을 거두어 간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 당시 같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공략 때문에 무너졌지만 한국 원화 폭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일본 은행들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요즘 KB금융, 우리금융이 새로운 먹거리로 동남아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팝 한류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만 생각만큼 태국의 길거리에는 우리나라 금융의 간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 잡기 쉽지 않다는 얘긴데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은행들이 태국 정부의 만류에도 전면 철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관리들은 한국은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는 것 같다는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 중 산업은행이 유일하고 그나마도 법인이 아닌 사무소 형태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의리를 찾는 것은 순진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